1985년부터 데뷔하여 어느덧 9년차 93-94 시즌을 앞두게 된 패트릭 유잉. 그는 NBA를 대표하는 최정상급의 슈퍼스타이긴 했지만 매년 플레이오프 때만 되면 항상 마이클 조던에게 참패를 당했고, 이것 때문에 팬들의 야유와 다음 시즌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3연속 우승을 이루어낸 조던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고, 그러자마자 NBA는 우승 트로피를 둘러싼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유잉은 이번에야말로 왕좌의 자리에 오르고자 눈에 불을 켜고 경기에 돌입하였습니다. 1등을 자랑하던 뉴욕 닉스 팀의 수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위협적이었으며, 이에 많은 상대팀들은 아무것도 못한 채 그들의 역습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치고 나간 결과 유잉은 60승 22패로 동부에서 2등을 차지함과 동시에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냈고, 역시나 우승 후보답게 1라운드를 3대1로 단숨에 통과하였으며, 누구랑 붙든 간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2라운드에서 갑자기 그동안 자신을 수없이 굴복시켰던 시카고 불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이클 조던이 존재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의 파트너 스카티 피펜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잉 입장에선 전혀 무서울 게 없었는데요. 곧바로 뉴욕 닉스는 홈구장으로 시카고 불스를 불러들여와 첫 경기부터 90점도 못 넣게 할 정도의 제식 수비를 보여주었으며, 그 와중에 36%밖에 성공하지 못했던 피펜의 슈팅은 다음 2차전에서도 33%밖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득점을 올렸던 유잉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내고 그 느낌 그대로 3차전에서도 34득점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경기 종료 5초 전에는 수비수 앞에서 기가 막힌 클러치 동점샷으로 팀을 패배의 위기로부터 구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양측의 분위기는 한바탕 패싸움을 벌였을 정도로 승부에 매우 민감한 상태였는데, 동점 직후 1.8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쏘아올린 시카고의 마지막 샷이 하필 기적적으로 성공하는 바람에 뉴욕의 기세가 잠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4차전 또한 패배로 끝나버렸는데요. 이로써 스코어가 2대2 동점이 된 2라운드는 유잉과 피펜의 자존심 싸움 아래 5차전부터 불같은 경기 양상이 펼쳐졌고, 여기서 1승씩 주고받은 이 둘의 승부는 결국 마지막 7차전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날 양팀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득점을 낸 피펜과 3점을 성공시킬 정도의 최고의 슈팅 감각을 보여줬던 유잉의 대결은 끝내 10점 차로 패트릭 유잉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처음으로 시카고를 이겨낸 뉴욕 닉스는 3라운드로 올라가 다음 상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맞붙게 되었는데, 이때 유잉은 첫 두 경기에서 28득점과 32득점을 폭격하고 연달아 승리를 가져갔으며, 그 다음 3차전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한 1득점 0% 필드골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무려 20점차 대패였고, 충격적이게도 고작 68점밖에 내질 못했던 뉴욕은 그 뒤로 인디애나에게 4차전과 5차전마저 패배하면서 한 번만 더 지면 탈락하게 된다는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디애나의 리더이자 3점슛의 달인이었던 레지 밀러 선수가 6차전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였고, 그 덕분에 유잉은 7차전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여기서도 24득점과 21리바운드 그리고 5개나 블락을 찍어낼 정도의 최고 활약을 펼치고 승리까지 거두면서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동부 컨퍼런스를 제패한 뒤 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젠 한 번만 더 고비를 넘기면 우승 트로피는 패트릭 유잉의 것. 그리고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상대는 바로 휴스턴 로켓츠의 하킴 올라주원이었습니다. NBA에서 최고의 센터라고 평가받는 이 둘의 결투는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과거 대학 시절 때 결승전에서 올라주원을 굴복시켜봤던 유잉은 이번에도 자신이 위라는 걸 똑바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도 1차전 경기 흐름은 오히려 휴스턴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발놀림과 페이크를 바탕으로 한 드림 쉐이크라고 하는 기술의 달인이었던 올라주어는 골밑에서 뉴욕 선수들을 정신없이 괴롭히며 28득점을 기록하였는데요. 반면 유잉은 26번 던져서 10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외 다른 득점원들 또한 16%의 굴욕적인 슈팅 성공률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4쿼터에는 올라주원을 완벽히 봉쇄하고 3점차까지 추격하긴 했으나 아쉽게도 그 다음을 넘어서질 못하면서 에어볼과 턴오버 같은 실책들을 저지른 채 결국 7점 차로 패배해버렸습니다. 사실 애시당초 워낙 수비력이 서로 막상막하다 보니 고도의 집중력이 없이는 절대 득점을 낼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었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차전 때와 반대로 뉴욕 닉스의 경기력이 더 우세했는데, 이날 유잉은 상대방의 슛을 6번이나 쳐내는 놀라운 수비력을 보여주었고, 팀원 모두가 쏘았던 평균 52%의 높은 슈팅 성공률은 1점 차까지 쫓아왔었던 휴스턴의 추격을 순식간에 8점 차로 따돌리고 승리까지 잡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코어의 균형이 맞춰지자 다음 3차전은 말 그대로 거의 전쟁터가 되었으며, 이때 양팀 에이스의 자존심 대결은 공교롭게도 서로 똑같이 블락을 7개나 할 정도로 특히나 수비에서 엄청나게 살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는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조력자들의 기량 차이에서 판가름이 났는데요. 여기서 더 우세했던 쪽은 바로 치열한 접전 끝에 결정적인 3점을 꽂았던 휴스턴 로켓츠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오히려 뉴욕 닉스의 멤버들이 더 뛰어났으며, 이날 비록 패트릭 유잉이 올라주원에게 가로막혀 28%의 필드골과 6반칙 퇴장의 굴욕을 당하긴 했지만, 나머지 팀원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뉴욕 닉스는 간신히 스코어를 2대2 동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고자 5차전부터 죽을 각오로 뛰었던 유잉은 25득점과 11리바운드, 그리고 놀랍게도 무려 8개나 블락을 기록하며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었고, 이처럼 괴물같은 골밑 지배력에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휴스턴은 결국 경기 종료 막판에 추가로 역습까지 당하면서 끝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결승전은 한 번만 더 이기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뉴욕에게 분위기가 기울어졌고, 당연히 그들은 이 모든 걸 6차전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요. 허나 기대와는 다르게 유잉은 또 30%의 저조한 야투율을 내고 말았고, 반면 궁지에 물렸던 올라주어는 갑자기 공격과 수비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이며 시작부터 점수를 계속 리드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에 굴복할 리가 없었던 뉴욕 선수들은 그 격차를 끈질기게 좁혀나갔고, 이러한 고군분투 끝에 그들은 3점슛 하나만 넣으면 완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경기 종료 5초 전, 이날 1등 공신이었던 존 스탁스 선수는 유잉의 완벽한 스크린 몸빵을 받고 마지막 위닝샷을 쏘았는데, 하지만 하필 끝까지 따라붙었던 올라주원의 집념과 초인적인 팔길이 때문에 역전승은 무산이 되어버렸고, 여기서 좌절해버린 유잉과 존 스탁스는 절대 지지 말아야 할 마지막 7차전에서 팬들을 절망하게 만들 정도의 형편없는 공격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당시 존 스탁스는 3점을 11개나 던지고서 단 1개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유잉 또한 자신보다 더 우수한 스피드와 1대1 능력을 지닌 올라주원에게 블락을 당하면서 번번이 막혔는데요. 이처럼 핵심 득점원인 이 두 명의 부진한 모습은 결국 뉴욕 닉스의 패배를 초래해버렸고, 그렇게 유잉은 이번에야말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우승 트로피를 코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그에 따른 상실감이 매우 컸지만, 그래도 유잉은 결승전에 다시 오르고자 끊임없이 도전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때부터 겪어왔던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운동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평균 20득점과 10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할 정도의 기량이 충분히 남아있기에
뉴욕 팬들은 또 한 번 우승 트로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염원은 현실로 이루어지질 못했으며 이어지는 4번의 플레이오프에선 거짓말같이 전부 2라운드를 못 넘고 탈락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였던 1995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대결은 그 팀의 리더였던 레지 밀러 선수에게 1차전부터 대역전패를 당했는데 뉴욕 닉스는 경기 종료 18.7초가 남은 상황에서 6점을 앞선 상태로 승리를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단 8.9초 만에 레지 밀러의 3점 2개와 자유투 2개를 폭격을 맞으며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눈뜨고 승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밀러 타임인데요. 한편 2점 차로 졌던 유잉은 3차전과 마지막 7차전에서 마저도 똑같이 2점차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1년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해 있었던 동부 컨퍼런스는 다시 NBA로 복귀한 마이클 조던에 의해 또다시 죽음의 조가 되어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2라운드에서 그와 마주치게 된 유잉은 한치의 자비 없이 4대1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마이애미 히트에게 탈락을 당했는데 당시 그 팀의 감독은 다름 아닌 팻 라일리였으며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닉스를 지휘하고 있었으나 레지 밀러의 밀러타임 사건으로 탈락한 이후에는 마이애미 히트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1998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 시즌 때 당했던 손목 부상이 원인이 되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찢어졌던 그의 손목은 시즌 아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플레이오프에만 진출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는 반드시 그때 꼭 돌아오겠다며 약속을 하였고 정말로 2라운드 2차전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이라 그런지 경기 감각이 무뎌져 있었던 유잉은 고작 27%밖에 슈팅을 성공시키지 못했고 끝내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4대1로 대패해버렸으며 그렇게 그는 결승전 무대 이후 4번의 플레이오프에서 전부 2라운드를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36살에 접어드는 패트릭 유잉. 하지만 때마침 6번째 우승을 달성해낸 조던의 은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98-99 시즌을 앞둔 유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코트에 나섰는데요. 비록 노장이긴 하나 리더십과 골밑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했으며 시즌 도중 아킬레스건의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의 순위가 곤두박질 치는 걸 막기 위해 7경기 만에 돌아와서 계속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덕분에 뉴욕 닉스는 1승 차이로 간신히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낼 수 있었으며 한편 그동안의 경기들 때문에 아킬레스건 통증이 꽤나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1라운드 출전을 감행했던 패트릭 유잉은 이때 맞붙은 마이애미 히트와의 1차전 대결에서 오히려 신들린 수비력을 보여주고 20점차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이미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목적 아래 인간의 범주를 초월한 그는 동부 1등이었던 마이애미 히트를 보란듯이 3대2로 꺾어버렸고 그 다음 2라운드에서 만난 애틀랜타 호크스마저 4연승으로 압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라운드 상대는 또다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결승전을 다시 밟고자 했던 유잉은 양측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뛰며 끝까지 골밑을 지켜냈고 이러한 부상 투혼 끝에 그는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당시 인디애나 감독은 유잉이 정말 부상자가 맞느냐라고 물으며 놀라움과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2차전이 끝났을 때 그의 몸은 점프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킬레스건과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젠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버텼던 그의 투혼에 감명을 받은 팀원들은 치열한 접전 끝에 인디애나를 이겨내고 결승전 무대에 진출하였으며 비록 여기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1승 4패로 주저앉고 말았지만 여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유잉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력은 전세계 팬들에게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와닿게 해주었습니다. 충분히 재활치료를 마치고 지난번에 이어 99-00 시즌에도 역시 우승대권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서 성사된 레지 밀러와의 승부는 유잉의 탈락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매년 계속되는 실패에 결국 그는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공적을 깎아내리는 여러 이야기와 온갖 야유 섞인 목소리에 지쳐버린 유잉은 끝내 스스로 뉴욕 닉스를 떠나겠다고 체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각각 1년씩 시애틀 슈퍼소닉스와 올랜도 매직에서 남은 커리어를 보낸 그는 백업 멤버로 01-02 시즌을 마지막으로 뛰고 은퇴를 하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만족할 만한 선수 생활을 보냈지만 뉴욕 닉스에서 우승을 해보지 못한 것만은 정말 아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몸바쳐 뛰어왔던 그의 공로는 훗날 수많은 뉴욕 팬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영구 결번으로 보답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2008년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선출되기까지 하였는데요. 은퇴 이후 15년 동안 여러 팀에서 코치로 경력을 쌓은 그는 현재 NBA를 떠나 자신이 졸업했던 조지타운 대학교의 감독을 맡고 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2의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패트릭 유잉은 과연 나중에 뉴욕 닉스의 지휘봉을 잡고 올드 팬들과 자기 자신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줄 수 있을지 아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기대해볼까 합니다.